저 사람 한국 남자 아니야? 동양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국 예비군 출신이라던데. 여기 외국인 여성들이 모여 한국 남자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남자의 어느 행동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트레이시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반면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미국에선 한국 마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픈하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전역에서 대세인 마트가 있는데 바로 H마트예요. 저도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미국인들은 주말 내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마트에 오픈런을 해서 한국 음식들을 장을 봐온답니다. 한류 바람이 K-팝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한국 드라마 K-뷰티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 마트까지 이렇게 열풍이니 한류의 끝이 어디일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한국마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년 이맘때쯤 알게 된 한국인 가족이 생각나네요. 그들은 소중한 제 아이를 지켜주신 잊지 못할 은인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한국인 가족 덕분에 현재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첫째 이름은 제이든, 둘째는 메이든이랍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자녀 계획을 특별히 세우진 않았는데 방심한 틈에 갑자기 아이가 찾아왔고 그것도 2명이 동시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줘서 기쁨이 2배였지만 낳고 보니 힘듦은 8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육아 정말 힘들었네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도 어쩜 이렇게 성격은 다른지 첫째 제이드는 정말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일단 그게 왜 위험한지 몸소 겪어야 학습이 되는 아이랍니다. 높은 곳이 있으면 일단 올라가 보고 싶어 하고 올라갔으면 그냥은 안 내려와요. 꼭 뛰어서 내려오고요. 길을 걸을 때도 도무지 걷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뛰어야 직성이 풀리고 편한 길을 두고도 좁고 후미진 길을 선택하죠. 즉, 쉬운 말로 하자면 말을 징그럽게 듣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면 메이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예요. 집에선 주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블록을 조립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제이든에 비하면 메이든을 케어하는 게 쉬울 것 같다고요? 말도 마세요. 메이드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토라지면 쉽게 기분을 풀지 않아요. 기분을 풀더라도 뒤끝 장렬이랍니다. 게다가 삐진 메이든의 속상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삐지면 일단 말을 안 해요. 반대로 제이드는 삐지거나 뚱해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속상한 기분은 바로 말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제이드는 메이든을 상당히 답답해하고 메이든은 형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안 맞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죠. 서로 다른 성격의 2 아들을 키우려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에요. 제이든을 보면 화가 났다가 메이든을 보면 너무 내성적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둘이 섞어놨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과의 전쟁 아닌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 옆집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시아인들이 꽤 살고 있어서 그렇게 신기한 광경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저 이사를 새로 왔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고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동양인 가족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거의 매일 집 앞들에서 음식을 요리했는데 그 냄새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말소리가 워낙 커서
밤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였고, 심지어 어떨 땐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란스럽게 다투는 경우도 있었는지 늦은 시간까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동양인 이웃이 하루빨리 이사를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동양인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겼는지 점점 더 아시아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동네의 다른 미국인들도 동양인들이 남에게 민폐를 준다고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동양인들을 보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고 무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면 유독 이상하다고 믿지 못하는 친구 K씨가 있었어요. K씨의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라서 오며 가며 눈 인사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K씨와 저희 집과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K씨의 옆집에도 역시 동양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K씨는 옆집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툭하면 그 아시아 사람 집에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교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랑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로는 자기 옆집에 사는 동양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시끄럽지도 않고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웃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기자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K씨가 말하는 동양인들의 모습은 제가 아는 옆집 동양인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달라서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그 동양인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수영장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요청이라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었어요. 수영장에 도착해 그 동양인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아이들끼리도 또래여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자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고 미국에 온 지는 2년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한국인 남자가 하는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운동 많이 한 티가 나서 그런지 몸을 뽐내는 것 같고 건방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 남자가 수영장에 들어가서는 거의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아이들이랑 계속 놀아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친구 아이들까지 전부 챙기면서 재미있게 놀아줬어요. 소극적이기만 하던 메이든까지 너무나 신나서는 제게 달려와 한국인 아저씨가 너무 좋고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남자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게 너무 미안했죠.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 남편과 K씨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러 수영장에 들어갔고 한국인 남자는 잠시 쉬러 올라와서 선베드에 누워 잠깐 잔다고 했어요. 그분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힘드셨는지 거의 쓰러져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K씨와 한국인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장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우리 첫째 제이든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는 코와 입이 수면 아래로 향한 채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던 상태였고 사람들이 곧바로 아이를 건져냈지만 아이는 얼굴이 보랏빛을 띠었고 호흡과 맥박도 없었어요. 당시 수영장에는 4-5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사람들로 붐비다 보니 아이가 빠진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후 수영장 안전요원이 응급조치를 시작했지만 아이는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굳어갔죠. 너무 놀라서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어디가 있었는지 저기 멀리서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보다 더 전력 질주하면서 뛰어오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까 쓰러져서 자고 있던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오자마자 아이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했어요. 10분 넘게 아이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국인 남자는 포기하지 않은 채 CPR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인공호흡 끝에 아이가 물을 토하면서 깨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깨어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아들은 너무 놀라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되었고 우리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은 후 한국인 남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저를 위로하면서 일단은 의식이 돌아왔으니 괜찮겠지만 혹시나 폐 속에 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병원 검사 결과 제이든에게 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일이 다 해결되고 나니 왜 제이든이 물에 빠졌는지 아이들을 보고 있었던 우리 남편은 도대체 왜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얕은 수심에서 놀고 있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아이 아빠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간식거리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고 얕은 수심에서 놀고 있었던 제이든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제이든은 나름 수영도 배우고 있으니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깊은 수영장에 몰래 들어갔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한순간이라고 하더니 제가 곁에서 유심히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아니랬던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이든이 많이 변했어요.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국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한국인 가족과 K씨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한국 남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남자는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생각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해서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직업으로 군인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리고 지금은 왜 군인을 그만뒀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남자분이 말하길 한국에서 한국 남자는 군대를 다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군대가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고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는 한국이 분단국가라서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하길 한국 남성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총을 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또 군대 제대 후에도 이러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년 가까이 매년 2번씩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훈련 덕분에 자신도 예전에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바로 몸이 반응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 미국 예비군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예비군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훈련을 받지 않고 전쟁이 터지면 그때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거든요.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사냥을 하는 분들도 있어 총을 쏘긴 하지만 군대식 훈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남자들이 정말 듬직하게 느껴졌죠. 그러자 K씨의 남편이 말하길 자신도 예전에 사격에 취미가 있어서 사격장을 한참 다녔었고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한국 남자는 사격장에서 쏘는 족족 명중을 시켜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광경에 사격장에 있던 온 사람들이 모여 한국 남자가 사격하는 모습을 구경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 거냐고 신기해서 물어보니 그 남자 역시 한국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사격 연습을 꼭 하기 때문에 잘 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한국 남자 역시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인들보다도 더 안전하게 총을 다루더랍니다. 그래서 K씨의 남편도 그 한국 남자에게 사격 잘하는 비법을 조금은 전수받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다면서 자신은 아무래도 사격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국인 남자의 아내가 자신이 한국 라면을 맛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먹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인 아내의 이름은 주연이었어요. 주연 씨는 한국 라면이 처음 먹으면 조금 맵긴 하지만 결국 또 먹고 싶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기대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연 씨는 우리들에게 한국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저는 라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주연 씨는 그래도 처음 라면을 맛보는 거니깐 우리를 위해서 순한 맛으로 끓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뭐랄까 계속 당기는 맛이랄까요? 주연 씨 말대로 정말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땀까지 살짝 흘리며 먹었는데 국물 맛이 좋아서 결국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남편은 이런 걸 왜 이제야 먹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이걸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끓이는지에 대해 주연 씨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저와 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 집 옆에 사는 동양인 가족의 민폐 행동 때문에 모든 동양인을 무시하고 혐오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성과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주연 씨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인들이 모두 인성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외국에 나와서는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일부 동양인들의 부적절한 행동만 보고 모든 동양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거죠. 그날 저녁을 함께하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씨 가족과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친해졌고 저희 아들을 살려준 주연 씨 남편에게 정말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주연 씨 가족과 우리는 서로 오가며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달은 후로 다른 동양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생긴 후에도 앞집에 사는 동양인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민폐를 끼치는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K씨가 저에게 주연 씨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 방학이 곧 다가오니 다 함께 주연 씨의 나라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학이 되자마자 우리는 모두 한국으로 떠났어요. 주연 씨가 한국 국적기를 추천해서 타봤는데 서비스도 좋고 기내식도 훌륭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주연 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주연 씨의 부모님은 원래 서울에서 지내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가평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서울만 기대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도시를 간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가평으로 가는 길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는 길에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물은 반짝였고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저도 한강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평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한적해지고 주변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가평에 도착했을 때는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숨쉬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주연 씨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연 씨 어머님의 집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이었는데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마치 그림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나무 향이 가득했고 전통 문양이 새겨진 문틀과 창문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있으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참 편안해졌죠. 거실 한쪽에는 고풍스러운 공간이 있었는데 손님을 맞이할 때 차를 대접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주연 씨 어머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집 곳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집 뒤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시더라고요. 텃밭에서 자라는 싱그러운 채소들을 보니 이곳에서의 식사 시간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주연 씨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신선한 채소들과 고기를 정원에 있는 바베큐 그릴에 구웠어요. 향긋한 숯불 냄새가 퍼지면서 우리의 식욕을 자극했죠. 특히 주연 씨 어머님께서 직접 담근 김치와 집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는 바베큐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고기도 육즙이 가득하고 맛있어서 모두가 감탄하며 먹었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바베큐를 준비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원의 불빛이 켜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아늑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메이든이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 속이 안 좋아요. 하고 계속 칭얼대는 아이를 보니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주연 씨 어머니가 아이가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미리 챙겨놓은 비상약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비상약 가방 자체를 빠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주연 씨 어머님 집에도 소화제가 없었어요. 약을 사러 가기엔 이미 시간이 늦기도 했고 모두 술을 한두 잔씩은 마셔서 약을 사러 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고 배 마사지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즐거웠던 분위기에 아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연 씨 어머님께서 바늘을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왜 가지고 나오시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주연 씨 어머님께서 손을 따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것과 체하는 것의 연관성을 몰라서 의아했지만 주연 씨 어머님을 믿고 아이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씨 어머님이 아이의 손을 바늘로 찌르자 오 세상에 검붉은 피가 나오더군요. 주연 씨 어머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이었습니다. 칭얼거리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까요? 전통적인 치료법의 효과에 모두들 감탄했어요. 그 모습의 주연 씨는 어렸을 때 자신이 체하면 어머님께서 항상 손을 따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신기하게도 체기가 순식간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주연 씨 어머님 덕분에 메이든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우리는 또 한 번 한국인 가족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한국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연 씨 부모님께 충분히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한국 어른들께 감사를 표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려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한국 분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 가족에게 2번의 큰 은혜를 입은 트레이시 씨.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네요. 트레이시 씨와 주연 씨의 가족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족의 따뜻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